예, 다시 둘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구조에서 또 1960년대 이후에 또 2차 산업들, 특히 이제 경공업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오면서 또 조선이라든지 또 뭐 자동차라든지 또 제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나름대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또 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라는 나름대로 2차 산업이 가장 집약적인 또 나름대로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특히 2차 산업 중에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강점을 유지하면서 1988년 올림픽도 겪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2차 산업이 나름대로 상당히 또 자신감을 가지면서 3차 산업, 특히 서비스업 쪽에 상당히 많이 이제 관광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또 수지를 또 저희가 또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특히 금융업 쪽에 금융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등등 3차 산업으로 이제 비견되는 대변되는 여러 산업들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특히 금융업 부분에서 과도한 차입을 특히 외화 차입을 가져오면서 외화 차입이 또 국내 부실 산업하고 연결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지면서 되면서 한국의 채권 가격들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바꿔 이야기하면 한국에 관련되는 회사의 그 가치들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외국 자본들이 값싸게 한국의 산업들을 또 한국의 제조업체들의 상당히 많은 지분들을 차지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후유증으로 상당히 많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가의 기관이 되는 금융산업까지도 사실상은 일제 식민지 못지않게 산업 식민지 상태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1960년대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나름대로 엘리트 공무원들과 함께 주도한 산업혁명, 특히 이제 경제개발 계획들, 굉장히 계획된 개발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국가의 그 자원들을 특히 산업 성장에 집중적으로 유입시키는 전략, 금리로 상당히 대출을 해준다든지 산업 자금을, 물론 그 와중에 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또 그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 등등을 해서 또 민생을 괴롭히는 그런 역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년간에 걸쳐서 경제개발 계획들을 세우면서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급성장했을까? 그 핵심 요소가 뭡니까? 라고 많은 외국 학자들이 묻고 외국의 또 실무 산업가들이 물었는데, 첫 번째는 나름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의 나름대로 영도력도 괜찮았다. 영도력이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나름대로 열정 다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엘리트 공무원들. 엘리트 공무원들로 대변되는 상당히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행하는 상당히 많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었다. 엘리트 관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상당히 많은 기업인들이 나왔습니다. 기업인들. 일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는 그리디하다. 또 욕심이 많은 기업인들을 엔터프레너라고 하는데, 욕심이 많든 아니면은 뭐 기업가 정신이 뛰어났든 간에 상당히 많은 기업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주도한 기업가로 평가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주영 우리 회장님이라든지 또는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들이 시작들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분들의 그 기업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일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나름대로 욕심도 좀 많은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셨다. 그래서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가들이 활발하게 도전하고 또는 이런 엘리트 공무원과 또는 나름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최고 지도자들의 또 나름대로 꾸준한 지원들, 그리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잘 교육된 결국에는 근로자들이 있었다. 2차 산업 또 3차 산업 여러 산업들이 이끌어가려면은 수많은 그 근로자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들 중에서도 잘 교육된 우리나라 교육열은 정말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석봉 우리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떡을 썰어가면서도 자식 교육을 하겠다는 그 열의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듯이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임진왜란, 뭐 그 일제시대 그 이후에도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꾸준하게 전쟁 때를 비롯해 전쟁이 열리는 그 와중에서도 부산이라든지 등등에서도 교육에 관한 열정은 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결국에는 잘 훈련된 많은 근로자들이 있었다. 이 근로자들이 위에서 얘기했던 기업인들과 그리고 엘리트 공무원들의 계획과 지도자들 이 네 가지 요소가 대한민국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한 일종의 디딤돌이 아닌가.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 중심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거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반에 있는 거푼들 아마도 뭐 겉면 또는 성실, 뭐 책임 이런 용어들이 대변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제조업체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한눈 팔지 않고 잘 집중해서 일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이라든지 또는 성실이라든지 성실하게 꾸준히 해낸다, 열심히 해낸다, 또 책임감 있게 해낸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산업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조금 늦게 출발을 했지만 1945년 해방 이후에 나름대로 산업화가 이루어졌지만 유럽의 독일 못지않게 또 유럽의 프랑스 못지않게 유럽의 영국이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 못지않게 단 20년 만에 다른 나라들이 2, 3년, 100년 동안 이루었던 경제 성과를 우리가 이루어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결국에는 1차 저희 아버님이 봉사했던 농업 또는 어업 아주 뭐 이런 경우는 흔히 보릿고개라고 대변되듯이 굉장히 힘듭니다. 나름대로 뭐 추수를 하고 풍족하게 누리다가 겨울 때 겨우 건건히 하다가 새로운 또 나름 성과들이 나오기 전 열매들이 맺히기 전 봄에 또는 겨울에 굉장히 배고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아마 거의 5,000년간 계속되었을 것 같아요. 그 봄에 보리가 나기 전에 보릿고개라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게 한반도의 어쩌면 평민들의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이 한반도의 그 배고픔의 그 역사를 끄는 그 세월이 1960년대 이후 시작된 20년간이 비약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고 물론 1차 농업 생산의 성과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쌀의 혁명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도 어릴 때 쌀밥으로만 한 끼를 먹었던 적은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혼합이라든지 여러 잡곡이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저는 60년대 이후에 태어났습니다만 그 이전은 더 힘들었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었는데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요즘에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래서 요즘 무엇을 걱정하나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1960년대 이전에서 지금 2020년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요즘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얘기하면서 한국 경제와 거시 경영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시대별로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려시대 때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조선시대, 조선 초기, 또 조선 중기, 조선 후기에는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고민하였으며 6.25 사변 또 전후에 그 이후에는 무엇을 고민하였고 아마도 산업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했었지만 새끼 먹는 걸 고민하지 않고 지나간 60년대 이전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60년대 이후에는 새끼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특히 80년 이후에는 못 먹어서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는 많지 않지 않느냐. 특히 이제 2020년 오늘날에 예. 오늘날에도 가끔 비극적인 사건들이 납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적인 여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라든지 또는 또 일부 또 폐쇄된 구조에서 또 일부 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그래서 신문에 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일반화된 게 아니라 일반화되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니까 신문에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픔이 일반화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럼 요즘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장 많이 고민을 하나요? 그래서 2020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최고의 우리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최고의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마 자살률 또는 이혼율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한데 이 분단을 어떻게 풀까 하고 고민하면서 자살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